자, 반갑습니다. 문학과 3 9주차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소통 역량에 대한 수업이고, 소통 역량에 대한 교재 파일하고는 올려놨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업의 내용은 이제 먼저 소통 역량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작품들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이게 이제 2번 나는 편의점에 간다 하고 장자의 소해체 이야기, 이 두 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서는 좀 바꿀 겁니다. 순서는 일단 그러니까 소통 역량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장자편에 나오는 소해체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나는 편의점에 간다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토론,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토론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는 못 하니까 도에 토론방에다가 토론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소통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제 소통 역량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공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에 이해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감 능력이 되겠죠. 공감을 하면서 어디에서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이거죠. 이제 과연 이제 공동체라는 거, 우리는 왜 공동체에서 속해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로빈슨 크루소. 혼자 이제 무인도 외따로 들어가 외따로 표류를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끊임없이 이제 공동체, 조금 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인간 속이죠. 맨날 인간에 대해서 욕하고 갈등하고 하면서도 왜 끊임없이 이제 인간들에게 필요가 인간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공동체의 건강성, 이런 것들에 우리는 어떤 이바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민주적 소통의 전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틴 부버가 얘기한 거죠. 끊임없는 대화,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나와 너의 뭐가 소통이 이루어질 때 상호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냐면 나와 너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제 카톡이나 메일로 소통하는 것이 진짜로 진정한 친밀한 소통을 쌓아가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현대 사회에 왔을 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단절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 낯선 타인들은 불신의 대상이 되는 거죠. 불신의 대상이 되고 상호간에 이제 불통의 장벽들이 쌓아가는 거죠. 즉
나 이외의 사람들은 모두 뭐로 간주하느냐 하면은 적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 이외의 사람들이 적으로 간주되는 순간 우리들은 일상이 뭐가 되냐면 바라봄을 하는 게 아니고 노려봄의 공간이 되는 거죠. 나 이외에는 모두가 적이 되는 거고 나의 행위는 모두 정당한 거고 그 다음에 타인 행동들은 모두 이제 부정의 공간이 되어 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이냐라는 소통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공간 그것들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현대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비통합적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40대대로 지금 우리 사회가 보는 게 이제 이런 계층 단절의 공간. 그래서 계층이 단절되니까 10대는 저 위에 있는 40, 50대, 60, 70대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고립적 그리고 소외감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심심치 않게 나오는 고독사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비통합적인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끊임없는 소통, 그러니까 과 안에서도의 소통, 학생들과의 소통, 학생과 교수의 소통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소통까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살아있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구되는 소통 역량은 결국은 집단지성이니 집단 창의성이니가 주목받는 시대가 되는 거죠. 집단지성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위키디피아라든지 하는 거, 그다음 집단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한 명의 인간이 아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소통이라는 겁니다. 작게는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과 자기와의 소통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확장되는 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 나갔을 때 특히 직장 공동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이제 원활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소통 역량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체 발전에서 공헌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게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도 역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사회는 게만샤프터에서 1차 집단을 얘기하고요. 이익사회는 게젤샤프터에서 2차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만샤프트는 가족관계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이 집단을 선택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형성된 집단이고요. 그래서 이 집단은 통일이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함께함이라는 겁니다. 함께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함께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게젤샤프트는 이제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지배적이죠. 필요에 따라 술을 마시고
근데 이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밥 한 끼 먹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계절샤프트 계약 관계, 2차 집단의 관계죠. 그럼 이제 우리는 과연 이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 관계가 형성된 집단 공동체에서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통과 이해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현대 사회가 어디로 가냐면 2차 집단, 즉 계절샤프트로 많이 가죠. 간다 보니까 뭐에 의해서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집단, 뭐 이익 관계 이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당근 마켓이라고 보거든요. 당근 마켓에서 끊임없이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죠. 흔히 얘기해서 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나서 물건을 이제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런 관계들 보면 대부분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 또는 이제 단톡 같은 경우 마찬가지겠죠.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안 되냐면 실질적인 만남이 없어지는 거죠. 실질적인 만남이 부재가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대한 이해나 존재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소외 현상,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얘기하는 아싸라는 거,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집단들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상 공간이 일상하는 첫 번째가 아싸의 등장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도구적인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안 보고 저 사람이 또는 저 친구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또는 내가 그 친구를 활용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도구적 인간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유행하고 있는 사자성어가 이제 이거죠. 토사구팽입니다. 그러니까 도구적 인간들이 얘기를 많이 할 때 제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토사구팽이죠. 토는 토끼를 얘기합니다. 사는 죽었다는 거죠. 토끼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토끼가 죽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토끼 사냥이죠. 토끼 사냥이 끝난 겁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개죠. 그러니까 토끼 사냥에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건 개입니다. 그래서 개가 토끼를 쫓고 그래서 토끼 사냥이 끝났습니다. 그럼 개는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쓸모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팽은 삶다라는 뜻입니다. 삶아 먹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개는 삶아 먹어버린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즉 개는 도구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어떤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쓸모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끝나고 버리면 개의 도구 쓸모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갖다 버린다, 삶아 먹는다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에서 제일 고민하는 건 이제 이겁니다. 이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과 원활한 소통을 해봅시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거죠. 타자와의 관계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 어머니와 나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에 따라서 어떤 삶, 부모님과 나의 삶, 그리고 친구와 나의 삶,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관계가 왜 필요한가? 그 관계가 왜 필요한가에 따라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네 가지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좀 다음 차시해야 할 나는 편의점에 간다라는 김혜란 선생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소통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음 차시할 겁니다. 복덕방. 이거는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사이에서 어떻게 단절이 일어나고 그 단절을 통해서 어떤 비극이 올 것인지 요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근데 변신도 역시 소통의 단절. 이 두 작품은 좀 비슷한 측면이 있죠. 가족 관계라는 굉장히 1차 집단에서 소통이 부재되고 거기를 통해서 삶의 비극이 있는 그거 이야기고, 요거는 하지 않고 소해체 이야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해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집단에 대한 고민 또는 공동체에 대한 고민 요걸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주 차에 복덕방과 변신은 10주 차에, 그 다음에 오늘은 김혜란 선생의 나는 편의점에 간다 그리고 소해체 이야기 요 두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PPT 순서들은 김혜란 선생하고 장자 이야기 두 개로 순서가 되어 있는데 좀 바꾸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야기하는 데는 소해체 이야기부터 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자의 소해체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자에 대해서 살펴보죠. 전국시대 철학자이자 문학가입니다. 굉장히 이제 도가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장자와 노자와 장자를 합쳐서 노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연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는 유명한 사람이겠죠. 지금도 많이 인용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려는 거는 장자의 사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자의 사상은 너무 크죠. 너무 폭넓어서 넘어가고, 소해체 이야기에 대한 것부터 그냥 그것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순리에 맞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순리에 맞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회는 뭐와 동일하다, 소의 몸체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 조화로운 삶, 자유로운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해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시간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소통해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붙죠. 왜 우리가 굳이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가? 소통을 안 하면 안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부터 먼저 해보고 나서 김혜란 선생의 작품을 읽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소해체 이야기를 보죠.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소해체 이야기 내용은. 근데 이게 이제 간단한 대신에 우리가 이제 진짜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많죠. 자, 소의 몸체에 갖는 이치를 보면 본문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일 기본적인 본문이죠. 몸체에 갖는 이치를 보면 근육과 골격 사이에 빈틈이 있다. 빈틈으로 칼을 지나게 하여 소의 몸체가 지닌 본래 구조를 따라 그리고 힘줄이 지나는 곳, 뼈와 살이 밀착되어 있는 곳을 한 번도 건드려 본 적이 없다. 더구나 큰 뼈를 건드려 본 적은 없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이제 백정의 이야기죠. 소 잡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전문가다 이야기죠. 좋은 백정은 한 해에 한 번 칼을 바꿉니다. 살을 자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백정은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꿉니다. 뼈를 끊어내기 때문입니다. 저는 19년이 되었고 해체한 소가 1000마리가 넘습니다. 근데 칼날은 숫돌에 간 것 같습니다. 소의 골격이나 각 부분 사이엔 빈틈이 있지만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가 없는 칼날을 가지고 큰 빈틈으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칼날이 놓일 곳이 넓어서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칼을 썼지만 칼이 새 거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조밀하게 만나는 지점이면 저는 조심스러워합니다. 시선을 집중하고 동작을 천천히 하여 칼의 움직임을 잡게 합니다. 저는 칼을 멈추고 모든 것을 돌아보며 긴장을 풀고 흡족해 합니다. 굉장하다. 이 백정이 말고 나는 삶의 섭리를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과연 삶의 섭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문해군이 말하는 이 사람이 깨닫는 삶의 섭리가 과연 어떤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삶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소의 백정, 소를 잡는 백정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백정의 이야기가 어떻길래? 그러니까 백정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나는 뭐를 잘 쓴다? 칼을 잘 쓴다는 겁니다. 칼을 잘 써서 소를 잘 해체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삶의 섭리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넓게 보면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통에서 백정의 이야기가 그리고 삶의 섭리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해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를 해체할 때는 뭐가 있다? 소의 뼈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근육도 있고 그죠? 등등등 있다. 근데 이 각 부분들은 뭐가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연결된 부분들을 이 백정은 어떻게 한다? 손상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의 현재의 위치는 뼈일 수도 있고요. 그죠? 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거죠. 거대한 사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의 뼈라고 생각합시다. 소의 뼈라고 생각하면 뼈만으로는 사회가 존재합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뭐도 존재해야 됩니까? 근육도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줄이나 아킬레스건 같은
이런 것도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서로 어울려 있어야지 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뼈는 뼈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힘줄은 힘줄대로, 또는 살코기는 살코기대로 각각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뼈가 움직인다고 해서 근육이 안 따라가면, 뼈가 움직이는데 이런 힘줄이 안 움직인다면, 그거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고민해보고 그 위치에서 뭐와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알아보는 게 결국은 뭐다? 삶의 섭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에서 나왔던 삶의 섭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조직들 또는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장자의 소해체 이야기에 나오는 삶의 섭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서는 김혜란 선생의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통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